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정보, 통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돈 버는 정보.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항목들은 무엇일까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인구 알아볼까요? 2021년도 3월 1일 07시 11분 현재요. 78억 명 정도가 되는데요. 78억 4,905만 7,400여 명 됩니다. 이 중에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그림을 좀, 지도를 좀 보고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위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요, 10만 210 제곱킬로미터로서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한 107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인구는요, 5,18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인구수는 좀 많습니다. 28위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인구 중에서 0.66%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GDP는요, 1조 6,463억 달러. 전 세계 어떻게 보면요. 경제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GDP는요. 3만 1838.2달러로 전 세계 2위 27위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1인당 GDP가 3만 명 이상인 나라들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약 7개 나라 정도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그리고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1위를 하는 것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초고속 인터넷이라고 하죠. 모바일 다운로드 속도가 엄청납니다. 121메가bps 정도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 평균 37메가bps에 비해서 3배 이상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 보급률은요, 100%입니다. 100%. 거의 전 인구가 다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스마트폰 보급률은요, 무려 95%나 된다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선박수주,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떠 있는 그 뭐 컨테이너선이나 뭐 이런 그 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한테 좀 밀렸는데요. 요 근래 한 2, 3년 동안 계속 한국이 선박수주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2020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선박수주 100개 중에 43개를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톤수로 따지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43%. 반도체 강국인 건 알고 계시죠? 반도체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무려 74.6%나 됩니다. 2018년도 SK하고 삼성을 합쳤을 때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 거의 뭐 독점에 가까운 독과점에 가깝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메모리 부분에서는 1등인데 비메모리 부분, 뭐 CPU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국이 1위고요. 우리는 10위권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불균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앞으로 메모리 부분보다 비메모리 부분이 좀더 생산성이 있거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 그쪽에 연구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시멘트 생산량, 우리나라는 부전 자원이 없다고 하죠. 그 부전 자원이 없기 때문에 석유나 가스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부전 자원 그러면 뭐 인구하고 몇 개 안 되는 지하 자원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지하 자원 중에서요, 가채 연수라고 해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경제적인 연수죠. 거의 3천년에 가까운 지하 강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바로 시멘트와 관련된 석회석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 시멘트 생산량은요, 전 세계 1위입니다. 5천만 톤 이상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거의 탑 10에 시멘트 회사가 우리나라가 한 8개 정도가 랭킹되고 있었거든요. 1위는 쌍용양해, 양해, 2위는 동양시멘트 정도였는데 특히 쌍용양해하고 동양시멘트 같은 경우에는요, 연산 시멘트량이 1,000만 톤을 넘기는 엄청난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시멘트 생산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김 수출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김을 먹는 나라가 한국하고 일본 정도이고 몇 개 나라 더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 한국과 일본이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 김 수출 1위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그래서 6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입니다. 부탄가스 하면은 또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가스는 그 뭐랄까 지하 자원이 없습니다만 부탄가스는 전 세계 MS를 거의 다 독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1년에 5억에서 6억 개 정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4억 8천만 개가 무려 한국산 부탄가스라고 하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부탄가스의 보급이라고 하는 것은 휴대용 가스렌지를 가지고서 그 야외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어떤 그 습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된 거로 판단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도 이런 가스렌지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라면입니다. 라면 하면 중국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나 라면 강국 그러면 일본이 되겠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라면이 생라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름에 튀긴 인스턴트 라면이 되겠는데요. 라면 소비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총 전 세계 사람들이 먹은 라면 양은 1060억 개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대부분 꽤 많이 중국 사람이 먹었는데요. 그러나 인구 대비 그 75.6개를 먹은 한국이 1위가 되겠습니다. 2등이 이거보다 한참 떨어지는 베트남 정도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스턴트 라면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성형수술하면 우리나라 1위라고 말하죠. 그리고 놀랍게도요, 2016년도에 보면 남성 화장품 수입 1위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예쁜 남자가 선호 대상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1조 2천억 원이라고 하는 한국의 남성 화장품 시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전업주부로 빠지는 그 비경제활동 인구, 전업주부율이 우리나라가 1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 뭐랄까 실업률이 낮게 그 왜곡된 평가를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낙태율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낙태가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추정 낙태율은 2010년도 과거 기준입니다만 15% 정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어떻습니까? 낙태가 합법적인 주가 많이 있죠. 근데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초반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산율은 최저입니다. 1인당 합계 출산율이라고 해서요. 15세 여자부터 49세 여자까지 평생 낳는 아이의 숫자입니다. 보통 한 2.12명은 낳아야지 인구가 유지되는데요. 얼마나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낮을까요? 무려 한 명도 아니고 0.84명입니다. 2020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들 대부분 두 명 정도 낳거든요. 아니면 뭐 작아도 뭐 일본 같은 경우도 1.6명 정도 낳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경제활동 인구의 급격한 감소,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 아니면 경제 규모의 급격한 축소를 예견할 수 있다 보니까 출산율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동안 수십 조를 썼으나 출산율은 그 OECD 국가 최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을 잘 안 하거나 늦게 하죠. 늦게 하니까 당연히 첫 번째 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굉장히 늦습니다. 굉장히 늦은 거로 세계 1위입니다. 무려 2018년도에 31.6세에 첫 아이를 출산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OECD 국가도 결혼이 좀 늦은 편입니다만 거기는 20대 후반입니다. 근데 우리는 30대를 훌쩍 넘겼죠. 자살률은 과거에 일본이 자살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었습니다. 2020년도 10만 명당 24.6명으로 뭐 명실상부하게 지금 세계 1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 자살률도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 10만 명당 47.7명의 노인이 자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비롯되고요. 우울증은 또 경제적인 어떤 비관이라든가 기타 뭐 소외받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노인 자살률, 그 다음에 일반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노인 빈곤율 또한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굉장히 가난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보면요. 100명 중 43.4%가 아주 빈곤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은 OECD 국가랑 비교해 볼까요? OECD 국가 평균이 14.8%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보다 무려 3배나 더 많이 빈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 노인 문제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노후 대책, 노후 생활비 마련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령화 속도라고 해서요. 보시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는 것은 그 65세 이상 인구가 전 인구의 7% 이상이 차지했을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 되는데요. 고령화에서 초고령화까지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26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엄청 빠릅니다. 일본 같은 경우 36년입니다. 그런 독일 같은 건 77년이고요. 이탈리아는 79년, 미국은 94년 걸렸는데 프랑스는 무려 154년이나 걸렸다. 고령화 속도가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고령화 속도 때문에 노후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무 짧아서. 그 다음에 인식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54년 동안 고령화가 진전되다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들이 그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탄탄하게 교육받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갑자기 늙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준비도 못할 뿐더러 인식 자체를 못했기 때문에 가장 노인 빈곤율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흡연율도 낮아지고는 있으나 21.2%로 2017년도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높죠? 2018년도 6.7% 정도가 됩니다. 대장암과 직장암 발생률이요. 전 세계에서 1등은 아니나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만 명당 12.9명이나 발생해서 전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식생활에 어떻게 바뀌어서 50세 미만인 사람들이 육류 위주의 어떤 섭취를 통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아니면 무슨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섭취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육비 하면 또 우리나라 따라올 데가 없죠. 사교육비 지출 1위입니다. 전 세계. 대학 진학률은 얼마나 될까요? 과거 통계해 보니까요. 대학 진학률 100명 중 한 40명도 안 되게 그 대학을 가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조업의 강국 어떻습니까? 독일입니다. 일본도 40%대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대학 진학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좀 알아봤더니요. 그 지방 같은 경우에 뭐 90%, 92%막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은 80대 초반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런 부분들 보고서 그럼 대학 진학률이 85%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90%.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현역이 들어간 게 80에서 90%대고요. 나머지 재수생이라는 거죠. 재수생이 또 공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 빼놓고 일부 사람들 빼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대학을 간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4년제 대학 진학률 좀 알아보면요. 그 남자는 50%대, 여자는 40%대 정도 돼서 거의 50% 미만이 됩니다.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거의 2배 대학을 간다 보니까 이 문제가 좀 생기죠. 뭐냐면 전부 다 대학생이니까 어떻습니까? 레드오션이 되죠. 직업을 찾기가. 그러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가장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맹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입니다. 0.2% 정도 되니까 엄청나게 글을 잘 읽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글은 잘 읽으나 문해율, 문장을 이해하는 그 어떤 율은요, 조사 대상 국가 중에 꼴등을 했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만 잘 읽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문장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어두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사고 발생률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그리고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도 또한 1위가 되겠고요. 자전거 사고 사망률도 마찬가지로 1위입니다. 사기는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17년도에 24만여 건으로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이건 진짜 엄청나거든요. 옆 나라, 이웃 나라인 일본보다 엄청난 차이로 사기 소송이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만 이 정도니 소송하지 않은 것까지 다닌다면 가히 뭐 어떤 분들이 뭐 사기 공화국이라고까지 그 말을 하는데 정말로 사기가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PC 게임이나 프로게임 쪽에 나가서 한국이 1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게임 강국이 되겠습니다. 유튜버 수가 우리나라가 1위는 아닙니다, 인구 대비. 하지만 이것이 1위입니다. 뭐냐면 수익 창출을 한 사람들 중에 한 나라 중에 인구수 대비 가장 많은 수익 창출 유튜버 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 되겠습니다. 수익 창출이라는 게 뭡니까? 1년 동안에 4,000시간 이상 시청을 하거나 시청하고 그 다음에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을 통과한 사람들, 그 사람들만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나라가 1위라는 거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소득벌이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 좀 알아볼까요? 여성 골퍼가 최고죠. 우리나라의 LPGA 100위권 랭킹에서 보면요. 한국인이 한 35명 정도 되고 한 5명 내외가 한국계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LPGA를 석권하고 있다. 그것도 질도 좋습니다. 1등에서 20등 안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은 한 10명 정도인데 과거에는 한 서너 명밖에 안 됐습니다. 요새 좀 많이 올라왔네요. 그 LPGA는 미국이 주최하는 건데 미국이 반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 LPGA에서 우승하는 경우도 반 이상, 반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부 다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궁이나 쇼트트랙은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잘하고 있습니다. 특허 출원율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100만 명당 2018년도 기준입니다만 3,091건을 했다. 야, 이거 특허 출원 왜 이렇게 많이 할까요? 그러면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R&D에 투자를 많이 하거나 이쪽에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약간 특허 자본화 전략이라고 하는 마케팅 기법에 의해서 일부 좀 보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가지는데 아무튼 특허 출원율 전 세계 1위가 되겠습니다. 공항 평가가 우리나라가 인천국제공항이 뭐 수년째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엄청난 규모와 그다음에 서비스, 구조, 뭐 여러 가지 체계 이런 것들을 보고 외국인들이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요.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재정 악화나 아니면 무슨 정부가 빚더미에 올라설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은 유의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율 좀 알아볼까요? 세금이죠. 그다음 증여세하고 상속세가 세계 1위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증여세 상속세율은요 50%로 일본의 55%보다 좀 낮습니다. 하지만 일본은요 어떻습니까?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우리는 유산세 방식으로 누진과세 하기 때문에 50%라도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대주주인 경우에 일반 기업 대주주인 경우에는 20%를 할증하기 때문에 60%가 됩니다. 명실상부하게 세계 1위 증여세 상속세 국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빵 가격이 세계 1위라는 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1kg당 15.59달러 정도가 됩니다.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는요, 6.45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보다 어떻습니까? 2.5배 가까이 싸거든요. 근데 왜 빵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브랜드 가치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고요. 어쨌든 빵을 굉장히 많이 선호한다는 부분 때문에 수요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의 일입니다. 3세븐 손톱깎이가 전 세계 손톱깎이 MS 40% 가까이 돼서 세계 1위 한 적이 있고요. 뭐 콘돔을 파는 유니서스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콘돔 판매 MS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제왕절개 수술률이요 43%로 과거에 1등이었는데 지금은 한 2등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거의 1등을 넘보고 있죠. 계속 조이온율이라고 해서 1000명당 이혼자 수가 세계 1위는 아닙니다만 이혼 증가율이 세계 1위라 그런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기원해 보겠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세계 1위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좋은 것만 세계 1등이 되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이 작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세계 1위를 차지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